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세대 2차 전지로 전고체 배터리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이후에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개발 중인 것 중에서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이 요 전고체죠. 많은 기업들이 이미 5분응선, 6분응선을 넘은 기술이 요 전고체고,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은 이미 업계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솔리드 파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삼성 SD의 행보를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애초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고체 섹터는 이미 확실하고, 전고체 배터리 부문에서 황화물계가 가장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리스크는 차세대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기업들에서 이미 테스트 과정을 거쳤고 대량 양산에 대한 계획과 그 기간을 명시했다는 것은 이미 제품 개발의 8분응선은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27년에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SK온은 한 28년, 그리고 LG엔솔은 뭐 30년, 포드도 27년, 뭐 등등 이렇게 계획을 좀 명시를 했죠, 기간을. 자, 기술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대량 생산을 논하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자, 뭐 이런 27년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다소 기간이 길게 잡힌 것은 이 고체 전해질의 공급 부족일 가능성이 높죠. 전고체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거래 업체들의 공급량 부족이나 아니면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자, 이런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삼성도 27년으로 시간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절차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산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이고 보수적으로 기간을 잡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전고체는 안 된다, 삼성은 전고체 배터리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런 개짖는 소리에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료 자체가 완성되어 있고 이전처럼 꿈 같은 것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재료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기대감이 빠진 것도 뭡니까? 자, 꿈의 배터리였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자, 근데 이 기대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제는 현실이니까. 자, 그리고 다른 기업 중에서 이건 이수의 내용은 아니지만 정석케미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사업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황 생산량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면, 자, 기존에 이렇게 페인트 제조 공정으로 매출을 내는 기업인데 2차 전지에 진출하면서 이제 LI2S 리튬황 생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자, 보면은 현재 리튬황을 하루에 약 50kg씩 생산하고 있다. 밀려드는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70kg 용량 설비 2대가 추가되는 새 공장을 짓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황화리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황화리튬이 기존에 비쌌던 게 이유가 사용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생산도 별로 되지 않아서 비싼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면서 생산량이 급증한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가격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황화리튬의 주 사용처인 고체 전해질 기업들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물론 다른 기업의 이야기지만 업계가 호황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가 얘네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주가 들어오는 게 이수기 때문에 이제는 황화 리튬이 실제로 매출에 포함될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된 것도 일단 패시브 자금과 그리고 액티브 자금 관련해서, 자, 일단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일정 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의로 매입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스몰캡 자체가
자, 스몰, 작은 것들, 시총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 중에서 캡, 으뜸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저평가된 기업으로 포함이 된 것이고, 그 저평가 기업을 찾는다면 그 리스트에 이제 포함된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열사 중에 이수 페타시스도 들어가긴 합니다. 자, 저평가 맞죠? 황화리튬 세계 최대 생산량의 차세대 2차 전지로 전고체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그리고 전고체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게 황화물계가 될 거니까요. 자, 여러 기업들은 1년의 테스트 과정들을 이미 다 거친 상황이고 상용화, 대량 생산의 계획을 늘어놓고 있는 시점인데 아이러니하게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평가 맞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주식 수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주식 수. 우상증자든 뭐 액면 분할이든 유동성 좀 활발해지게. 자, 그렇게 분할을 하면 일단 이 주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가 싸지겠죠. 그리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거래도 많이 활발해질 겁니다. 자, 이것도 언젠가는 진행될 일이지만 좀 빨리 진행이 되길 바라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수가 이미 만들 수 있는 황화리튬은 차세대 2차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다루는 거니까 리스크는 딱히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재료 부분에 있어서. 자, 근데 인적 분할 직후처럼 광기 섞인 이런 급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폭발적인 급등이 나오려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양산 전기차가 딱 나올 시기나, 아니면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공장 건설 완료라던가, 뭐 아니면 대량의 수주 계약 공시라던가, 뭐 그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돼야, 생성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이렇게 조정과 반등을 동반하면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상황 좋다고 오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거고, 어떤 종목을 보던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삼성전자나 뭐 애플, 테슬라 등등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죠. 그래서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기회비용의 손실만 이어지고 실제 수익은 미미한 거고요. 자, 이수처럼 건실한 기업은 분할을 전제로 매수 매도의 근거를 찾아서 매매를 반복하면 그게 고수익의 길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단타인 거죠, 이런 종목이. 자, 작전주 같은 종목을 좀 보자면 그 종목들은 등락의 폭이 심하죠. 그래서 운 좋으면 뭐 며칠 만에 100% 먹고 이러지만 마찬가지로 그만큼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작전주들은, 소형주들은. 그리고 작전주는 속임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이수 같은 기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뉴스로 언론 플레이나 뭐 기대감 억지로 심어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매수매도 핵심 지지와 핵심 저항이 어디에 수렴되는지, 그리고 매물대는 어디에 많은지,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 거래가 크게 동반됐는지, 이런 것만 파악하면 매수매도 타점을 알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 근거들을 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반복하면 내 주머니에 돈은 채워지는데 물량은 또 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이수라고 문자메시지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근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건 비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만 적용되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좋은 지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 때는 인적 분할의 참여도를 위해서 주가를 띄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이수와, 그러니까 존속법인에서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던 세력이 있겠죠. 자, 그럼 얘네도 분할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를 띄어 올려야겠죠. 이수화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을 모두 받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의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 두 쪽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띄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기가 섞인 거죠. 이때의 상승세를 잊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다시 기대하고 무대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건 잘못된 투자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의 상승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중의 일이지 단기간 내에 기다릴 부분은 아니고, 그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기회비용의 낭비, 즉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겁니다. 지금 이수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수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그 자금으로 이제 분할을 전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손실 메꾸는 걸 떠나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는 제로가 확실하면서 뉴스로 장난치는 기업이 아닌 건실한 기업이고 업계 최고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응의 근거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카톡방에 먼저 참여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먼저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 관련해서 믿음이 이제 생기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을 내는 기본 전제 조건인 분할 매매를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본업 때문에 분할로 뭐 차트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계속 매수매도 하면서 주식에 끌려다니기도 귀찮고 힘들죠. 압니다. 자, 근데 돈 벌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귀찮아도 지금보다 수익성이 나아지는 명확한 방법 중 하나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제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을 보시고 터무니없다, 승률이 낮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냥 카톡방 바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지켜보시는 것을 저도 권유드리고요.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구독자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제 말 믿고 재산 다 쏟아부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일단 지켜보시고 근거 제시하는 거 들어보시고 타당하다, 일리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때 따라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차트 부분을 보면은, 자, 일단 여기 매물이 가장 많이 쌓였던 자리, 그리고 바닥은 여기였죠. 자, 일단 여기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매물대 위로, 가장 많은 매물대 위로 주가가 안착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MSCI 스몰캡 지수 편입되면서 여기 강력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요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이제 그 위에 안착하고 이제는 저항이 지지가 돼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 제가 이전부터 이 파란색 선을 그어놨었는데, 자, 일단 여기서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여기서 저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갔죠.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도 돌파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로 이 지지선, 현재는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때도 지지가 돼주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하향 추세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여기를 돌파하니까 이제 강력한 지지가,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 겁니다. 이 자리가. 제가 지지와 저항이 수렴되는 자리를 찾아라,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게 이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지가 수차례 수렴됐고 마찬가지로 저항도 수차례 수렴된 자리, 여기서도 지금 가려졌지만 지지가 됐던 부분이죠. 자, 이런 자리는 매수매도의 척도를, 향방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주가가 요 밑에 있다면 저항 맞고 무너졌을 때는 매도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돌파했다, 돌파하고 나서 근데 여기에 또 지지가 됐다, 그러면은 이때는 매수 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자리들은 지금 주가와 가까운 자리가 아니더라도 미리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 그 자리에 주가가 도달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대응의 결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지금 바닥 자리가 이 자리에 지지가 좀 많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도 만약에 주가가 나중에 조정을 받아서 여기 내려왔을 때 의미가 있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건데, 이 자리에 나중에 내려오고 또다시 수차례 지지가 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지지가 되는 근거를 포착한다면 그때는 또 이제 매수 타점으로 유효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항이 또 수렴된 자리가 있다, 여기에 지지받고 반등했어요. 근데 여기 또 저항을 계속 받네, 그럼 이때는 파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분할 매수, 여기에는 분할 매도, 이걸 반복하면 내 주머니에 돈은 챙겨 넣으면서 물량도 관수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이 이겁니다. 매수의 근거, 매도의 근거만 찾으면 짧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이수라고 문자메시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